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단서를 붙잡은 채 눈물을 훔치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데. 기석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싶었어. 괜히 걱정만 끼치고 너희 삶에 짐만 될 것 같아서. 짐이라니,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미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혼자 다 안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 내가 너무 미안해. 작은 딸 지연도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저희가 그렇게 관심 없어 보였어요? 사실 맞아요. 저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랑 제대로 대화도 안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저희가 나빴어요. 죄송해요. 큰딸 수진이 울먹이며 아버지 손을 붙잡았다. 아빠, 저 일기장에서 다 봤어요. 아빠가 혼자 병원 다녀오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렇게. 우리한테 기대도 좀 하지. 세 모녀의 눈물이 동시에 쏟아졌다. 기석은 말없이 손으로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섭섭했어. 집에 있어도 내가 없는 것 같았거든. 다들 나를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미정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당신을 홀대했어. 바쁘단 핑계로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눈치도 못 챘어. 정말 바보 같았어. 지연도 흐느꼈다. 아빠, 이제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뭐든 아빠랑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랑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세요. 수지는 눈물범벅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빠. 저도 아빠 옆에서 도울 거예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기석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래, 알았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 밤 오랜만에 네 사람은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미정은 직접 국을 끓여내왔고 두 딸은 밥과 반찬을 나눠 담았다. 기석은 수저를 들며 천천히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아내는 여전히 눈가가 붉었고 두 딸은 아버지를 향해 웃어주려 애쓰고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래, 내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지.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그는 오랜만에 음식을 맛있게 삼킬 수 있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기석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며칠만 지나도 살이 빠졌고 걷는 걸음걸이도 휘청거렸다. 병원 의사는 결국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가족을 불렀다. 여보, 얘들아. 미정과 두 딸이 방으로 들어오자 기석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밥 한 끼 하면 어떨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갈망이 묻어 있었다. 미정이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다. 그래요, 여보. 제가 당신 좋아하던 반찬 해줄게요. 나도 뭐라도 도울게요, 아빠. 저도 장 보러 다녀올게요. 세 모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곧 분주하게 움직였다. 주말의 오후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수지는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와 생선을 사왔다. 지연은 부엌에서 부추를 다듬고 감자를 깎았다. 미정은 냄비에 생선을 넣고 양념을 붓더니 정성스럽게 갈치조림을 만들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와, 이 냄새. 아빠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어릴 땐 아빠가 이거 해주시면 밥 2공기씩 먹었잖아. 수진도 맞장구 쳤다. 미정은 조리도구를 내려놓으며 잠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왜 이제야 이런 시간을 갖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는 부엌 가득 퍼졌다. 저녁 무렵 식탁 위는 화려했다. 갈치조림, 김치전, 아삭한 콩나물 무침, 고등어 구이, 그리고 따끈한 된장찌개까지 온통 기석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식탁 앞에 앉은 기석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듯 웃었다. 이게 다 뭐야? 잔치상 같네. 아빠를 위한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수진이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기석은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려 반찬을 제대로 집지 못했지만 곧 갈치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깊은 맛인지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맛있다, 정말 맛있네. 이런 밥상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행복으로 물들어 있었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렀다. 아빠,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랑 자전거 배우러 나갔을 때 제가 넘어지니까 아빠가 대신 넘어졌잖아요. 지연이 말하자 기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기억하지. 무릎 까져서 피 철철 났는데도 내가 울까봐 괜찮다고 했었지. 아, 그거 나도 봤다니까. 아빠는 항상 우리 먼저였어요. 수진도 말을 보탰다. 그래, 너희가 다치면 내가 대신 아프면 됐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주는 눈물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기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맙다. 오늘은 정말 행복하다.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밥상이야. 가족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서 포개졌다. 그 순간 집안에는 그 어떤 빈자리도 느껴지지 않았다. 기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내가 바라던 건 바로 이거였지.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웃어주는 것.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겨울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치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다. 그날따라 기석은 평소보다 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던 미정이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낮게 속삭였다. 여보, 괜찮아요? 숨쉬기 힘들면 말해요. 기석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두 딸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연은 물컵을 들고 한 모금씩 그의 입술에 적셔주었다. 기석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두 딸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 너희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아니에요, 아빠.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희한테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했어요. 아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연도 흐느끼며 손을 꼭 쥐었다. 맞아요. 아빠는 항상 저희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컸어요. 고맙습니다, 아빠. 기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놓인다. 너희 엄마 잘 챙기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미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녀는 기석의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흐느꼈다. 기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내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아니야, 충분했어. 나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새벽 2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그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 고요했다. 수진이 다급히 불렀다. 아빠, 아빠. 눈 좀 떠봐요, 아빠. 지연도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흔들었다. 아빠, 가지 마요, 제발. 그러나 기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이 남아 있었다. 미정은 기석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잘 가요.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요. 새 모녀는 그의 곁에서 끝내 손을 놓지 않았다. 눈물은 끝없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기석이 바랐던 화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마지막은 쓸쓸함이 아닌 사랑 속에서 맞이한 평온한 이별이었다. 장례식장은 겨울비처럼 차분했다. 하얀 국화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미정과 두 딸은 하객들의 조문을 받으며 눈물 속에 시간을 보냈다. 기석의 영정사진 속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며왔다. 밤이 깊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새 모녀는 영정 앞에 단둘이 남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빛 사이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요. 미정이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세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당신 몫까지 잘 살아낼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큰딸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저 이제부터 엄마랑 지연이 잘 챙길 거예요. 제일 큰 딸답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작은 딸 지연도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아빠, 저도 약속할게요. 더 이상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보여주신 사랑, 저도 배우고 실천할게요. 꼭 그렇게 살게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영정을 바라보며 울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단순한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눈물이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다.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집은 여전히 허전했지만 예전처럼 무겁고 냉랭하지는 않았다. 식탁에 앉으면 세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지으며 때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며 기억을 공유했다. 아빠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 지연이 묻자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분명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셨겠지.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어느 봄날 미정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지만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곁에서 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숙이 다짐했다. 남겨진 우리 삶은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이어가는 길이 될 거야. 그리하여 한때 소외와 단절 속에 쓸쓸히 사라질 뻔했던 가장의 삶은 결국 화해와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의 마지막은 고독이 아니라 가족의 품 안에서의 평온이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남겨진 이들의 다짐 속에 앞으로도 오래도록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